자, 오늘은 요약집 76조 행정처분 나가야죠, 계속. 지난 시간에 그저 자격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77조. 자, 필취사유. 행정처분의 개괄적인 사항은 이미 봤고요. 필요적 등록취소입니다. 이제 모두 암기하셨죠? 이거는 자, 필취사유. 사법결의 2항정이에요. 사망해산 필취. 다음에 부정등록 필취. 이건 필취의 3년입니다.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했을 때 임원 사원의 결격을 2월 내 해소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중으로 등록했을 때, 다음에 이중 수속했을 때 이중자에 걸리면 1-1이죠. 이렇게 되고, 다음에 등록증을 양도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 상호 사용과 업무했을 때 정지 중 중기 업무를 했거나 자격 정지를 받은 소속으로 하여금 중기 업무를 하게 했을 때 이거 잘 물어봅니다. 이해를 꼭 하고 계셔야 되고, 최근 1년 내 2회 이상의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행했을 때 이게 삼진아웃죄죠. 그래서 최근 1년 내에 업무정지 2번 이상을 먹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 행위를 하면 이건 등록 취소합니다. 필취예요. 자, 그래서 상습 가중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임치사유 미시사업 거금 버전 236이에요. 등록 기준에 미달했을 때 미달은 꼭 기억할 점이 이 미달로 인하여 등록 취소했어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에 임시 중개업을 설치했거나 이중사무소를 놓았다. 그러면 임치 1-1이고 겸업을 위반했어요. 이게 미시사업이에요.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이 이상의 서로 다른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이중계약서죠. 다음에 금지행위를 했을 때 매무수거 증시 직수단 알고 있고,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 조치 이게 보증이죠. 보증을 설정하지 않냐고 중개 업무를 시작했을 때, 다음에 전속시 정보 공개 안 했거나 비공개청에 불구하고 공개했을 때, 자, 다음에 이제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단체입니다. 그 구성원인 개공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하는 법률에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정거래인으로부터 시중치 과징금을 최근 2년 내 몇 회? 2회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 1년 내 이 법에 의해 3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했을 때 이때는 임치인데 단 필취사유에 해당했을 땐 제외예요. 그래서 이게 아닙니까? 최근 1년 내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몇 회 이상? 3회 이상을 먹고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는 거예요.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하면 이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단 필취에 해당됐을 땐 필취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휴업 신고 없이 6월 초과하는 무단 휴업 들어갔어요. 임쥐다. 그래서 이거는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 이렇게 이제 암기시고, 자, 넘어갑니다. 업무정지 사유인데 업무정지 사유는 결장 전 정확금의 인가받기 중시에요. 그럼 결격자를 고용했어요. 그러면 소속이나 중개보조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면 업무정지인데 2월 내 해소 안 해도 마찬가지죠. 근데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 해소 안 하면 필취. 그렇게 되고요. 자, 인장 등록을 안 했거나 전속계약서 사용 안 했거나 보관 안 했을 때, 정보 거짓 공개했거나 거래사실 통보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했거나 보존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을 안 했대요. 그러면 이게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전부 다 업무정지 기억하고 있죠?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 5년 안 했거나 그러면 역시 업무정지. 다음에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을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독상 명령이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근데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가 감독상 명령이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이렇게 되고요. 임치사유에 어느 하나 해당했을 때,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임치사유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해요. 다음에 이제 상습범인데 최근 1년 내 2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먹고 다시 세 번째에서 뭐다? 과태료 위반행위. 그러니까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2회 이상을 먹고 세 번째 타석에서 과태료 위반행위했어요. 그럼 이때는 뭐로 가중해요? 업무정지로 가중한다. 자, 그럼 상습법은 업 기억했죠? 그 다음에 임치가 되려면 앞에서 몇 번 맞아야 된다? 3번 이상을 무조건 맞아야 돼요.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야 되고, 세 번째 과태료가 뭐예요? 업무정지로 가중한다. 세 번째 과태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공정거래부터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나갈 수 있고, 시정치 과징금을 2년 내 2회 이상 먹게 되면 임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했거나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이 위반했다. 그러면 이때는 업무정지로 갑니다. 여기까지. 이때 업무정지는 주의할 점이요. 6개월짜리 기준기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준기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했습니다. 몇 개월? 6개월. 그 다음에 거짓된 내용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인데 기준기한 6개월이죠.
그래서 이거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6개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래사실 미통보는 뭐예요? 3개월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임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됐어요. 그럼 이때는 6개월로 가야죠. 그래서 보수 초과했잖아요. 보수 초과는 금지행위죠. 그러니까 이때는 업무정지 6개월 나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상습 과징입니다. 역시 6개월이죠. 그 다음에 여기 시종조치 과징금 받으면 업무정지인데, 시종조치나 과징금을 동시에 먹었거나 또는 과징금 먹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6개월로 갑니다.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나머지는 몇 개월? 3개월이고요. 그 밖에 위반은 1개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사유까지 다 봤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몫이에요. 암기사항입니다. 이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필치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필치. 자, 그럼 이제 이론에 대한 부분으로서 업무정지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꼭 암기하시라고 그랬는데, 자, 사유 발생에 떴어요. 사유 발생에 뜨면 주어가 뭐 해야 된다? 업무정지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어가 꼭 업무정지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요령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유 발생 때면 주어가 문제를 꼭 체크해야 되고, 업무정지 됐다면 뒤에 몇 년 나와야 돼요? 3년. 이게 업무정지 제척기간 또는 시효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시고, 주의할 점은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OX. X. 과태료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X죠. 주의를 꼭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알고 있어요. 중개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때릴 수 있죠. 알고 있고, 업무정지 기준기간이 있고요. 이 기준기간에 2분의 1 법인에서 가중강의할 수 있고요.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업무정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가 나오겠죠? 옆에 페이지 79쪽에 지금. 그럼 이 부분은 지금 29회 때 출제가 됐기 때문에 30회 때 쉬었습니다. 일단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인데,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개공에 폐업 신고했어요. 폐업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을 쉽니다. 그리고 재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재등록 개공은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하죠. 따라서 폐업 전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나갈 수 있어요. 다만 폐업 후 재등록 하위가 기간, 요 기간을 뭐라고 합니까? 폐업 기간이라 하죠. 요 기간이 몇 년 지나게 되면 폐업 전 위반에서는 행정처분 못하나요? 3년. 그래서 요 기간이 3년을 지나버리면 폐업 전 위반에서로 행정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업무정지 위반에 해놓고 폐업 들어갔어요. 업무정지 위반에 해놓고 폐업을 해버리면 요 기간이 몇 년? 1년. 1년만 지나버리면 더 이상 여기서 업무정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이번엔 이 재등록 개공이 폐업 신고하기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이 효과도 승계하죠. 그럼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 승계는 몇 년 한다? 1년을 하는 겁니다. 상습범 잡기 위해서. 그러면 1년을 승계하는데 이거 기준점이 처분일이에요, 폐업일이에요? 처분일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사유 발생 뜨면 주어가 반드시 업무정지로 돼 있듯이 효과 승계하면 몇 년 잡아야 된다고요? 1년. 1년이 맞다는 기준점 꼭 체크하세요.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일이에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폐업 전 위반의 사유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의 사유와 폐업 기간을 고려하게 돼 있고, 법인 대표자한테는 이거 모두 준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인 대표자는 폐업 신고한 다음에 법인의 위법 행위를 모두 승계합니다. 그래서 대표자한테는 그대로 준용한다는 점, 여기까지. 자, 그래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행정처분이었는데 문제 확인하면서 나머지 내용 정리할까요? 문제집은 178쪽입니다. 자, 178쪽 8번 문제. 공인인사법령상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 그랬는데 이거는 19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는 필취를 골라라 이 얘기죠. 그럼 필취가 아닌 거.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했어요. 이중으로 등록하면 이건 필취죠. 이중 소속, 이중 등록 필취예요.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했다. 부정록이죠. 이건 필취에 3년. 야는 포상금 주는 겁니다. 다음에 3번 등록 기준에 미달했어요. 임치. 그래서 임치고요. 이때는 이제 임치 기준 미달이고요. 이건 결격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고,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되어 있거나 개인인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했어요. 이때는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